개밥까지 훔쳐먹으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기탄에게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죠. 못한 목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6년 전 그가 이국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시절, 자그마치 200억이야. 검수 결과 조작하자는 거야. 그깟 검수 결과가 우리한테 뭐 그리 중요해요? 국철은 수도병원 이사장의 아들로서 유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저 먼저 검찰청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생일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으로 벽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끝에 걸린 자동차. 여보! 국철아, 제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어머니는 국철을 차 밖으로 밀어냈고, 잠시 후 차 한 대가 그들 옆에 멈춰서지만 붉은 우비를 입은 한 남자는 국철의 가족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사고로 시각을 잃어버린 국철. 나야, 이모. 여기 어디야? 엄마 아빠 어딨어? 죽었어. 깨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원장님, 수원연구소에 불이 났습니다. 설상가상 부모님의 연구소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견내라 국철아. 이 모든 일은 수도병원의 경영권을 얻어내려는 도도그룹 재벌 2세 도광우의 짓이었죠. 네가 한 짓이냐? 살인의 방화까지. 경찰에서 빗길 교통사고라잖아요. 이거는 내가 널 의심하게 만든 값이다. 약속한 대로 도도제약 네가 맡아. 우리 도도그룹의 지주회사다. 제 능력을 이제야 인정하시네요. 무슨 능력? 천호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이 예비가 속아주는 거 그것도 이번 단 한 번뿐이다. 어느덧 국철의 부모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그 막대한 유산 상속자가 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경영은 어려울 거야. 도도그룹 도광우 상무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광우는 수도병원에 200억을 투자하는 대가로 경영권의 절반을 얻기로 합니다. 훗날 국철이 어떤 위협이 될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로부터 1년 후 식사하세요, 도련님. 방문 열어놔. 국철은 시력을 잃은 대신 90일만 빼돌려도 1년이면 그게 얼마인지 알아? 인간을 초월한 수준의 청력을 얻었는데요. 시계 보는 장님 봤어? 하지만 이로 인해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인간 불신자가 되어버린 데에다 국철아. 막대한 재산으로 인해 언제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경원도 숫자 2배로 늘리세요. 사람을 믿지 못해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국철. 화장실. 모시고 갔다 와. 그런데 병원 화장실에 들어간 그에게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는 갑작스레 병원 환자로부터 습격을 받습니다. 누구야? 너 누구야? 누가 보내냐고? 동수야! 와, 그래도 아픈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아파? 애 아픈 거 딱 보면 뭘... 얘들 당장 병원에서 내쫓으세요. 네가 뭔데? 도련님, 환자와 그의 누나는 다름 아닌 병원 경비실장의 가족이었고 당장 해고하세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고당하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도련님, 국철은 가차없이 그를 해고해버리죠. 도련님! 전하, 우리 동수 병원비 어떡하냐? 경비실장의 딸 차정은은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구하는데요. 그 알바는 다름 아닌 국철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차정은... 그 또라이 자식? 정은을 알아본 국철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떠보지만 어디서 만난 적 있나? 없다고 하겠지. 있습니다. 정은은 오히려 솔직하게 대답하죠. 어디서? 저 며칠 전 수도병원에서 제 동생이 도련님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정직함 덕분인지 국철의 집에서 일하게 된 정은
그런데 국철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괴팍함의 결정체였고 아 뜨거! 죄송합니다. 경고 3번이면 해고야. 정은은 알바 첫날부터 국철에게 2번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눈은 참 예쁜데. 얼굴 치워. 경고 2. 수도병원의 재정난이 해결되지 않자 서둘러 매각을 진행하려는 광우. 제 조카 소유라서. 걔 눈도 안 보이는 애잖아요. 그냥 조카 몰래 도장 한 번 찍으면 끝입니다. 병원의 법적 소유주는 다름 아닌 국철이었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의 이모인 만옥은 정은에게 국철을 감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네 아빠 복직시켜줄게. 알겠습니다. 그녀들의 대화를 엿들은 국철은 정은을 해고하기로 마음먹는데요. 경고 3. 해고야. 대체 왜? 너 간첩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뭐 어때서? 뭐? 너 때문에 우리 아빠 실직당하고 내 동생 죽게 생겼어. 난 그래도 내 가족 지키려고나 이러지. 너 뭔데? 밖에 아무도 없어? 너 그렇게 사는 거 행복하니? 아무도 못 믿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병들고 삐뚤어진 네 마음 때문이야. 정은의 일침에 오히려 자신의 괴로운 처지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옥이 멋대로 병원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거기서 보자. 한 발짝도 이 집안에서 못 나오게 감금해. 왜 이래? 오늘 집 밖에 못 나가십니다. 이모한테 매수된 거야? 얌전히 구세요. 국철은 그나마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으로 꼼짝없이 집에 갇히게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천을 묶어 탈출을 시도하는 국철. 정은은 우연히 택시를 기다리는 국철을 발견하는데요. 또라이잖아. 택시! 여기서 뭐 하냐? 상관 말고 저리 가. 여기 택시 안 잡히거든. 아무래도 10시까지는 못 갈 것 같아. 택시! 너 소송이 위험하다. 떨어져 죽으라고? 안 떨어질 만큼만 잡으라고. 국철은 정은의 도움으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제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만옥에 대한 신탁 권리를 모조리 철회해버리죠. 이번엔 못 팔면 병원 파산이야. 대출 상환 기간 아직 남았어. 병원 매각 금액이 똥값이 될 거다. 도두제약한텐 더 잘 된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병원을 무사히 지켜내는 국철. 날 감금까지 해놓고 병원을 팔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위선 떨지 마. 국철아! 엄마가 죽기 직전에 그 살인자를 보고 이모 이름을 불렀어. 뭐? 그 가증스러운 위선 내가 곧 까발려줄 테니까. 그는 가족의 살인범이 만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는 국철이 감금된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후배 박한철 변호사. 사실 이 일의 원흉은 바로 만옥의 남편 변일재. 명문대 출신 검사인 그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현지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동딸이라니. 도강이 그의 비리 혐의와 외도를 빌미로 국철을 배신하도록 만든 것이었죠. 원하는 게 뭡니까? 도광우. 이국철이까지 죽이란 말입니까? 그쪽도 좋은 일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닌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었어? 만우가 당신이 죽인 거냐고! 게다가 국철의 가족을 죽인 붉은 우비의 남자가 바로 일재였습니다. 절대 아니야. 그럼 이 전화 뭐야? 어디다 통화한 거야? 하지만 만옥 역시 국철을 속인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파헤칠 거야.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국철인 눈 장님이라고 속였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착한 척. 너처럼 사람은 안 죽여. 경찰에 알리면 네가 날 사주한 게 될 거야. 두 부부는 공범이나 다름없었죠. 도련님 정원이는? 안 왔는데요. 한편 정은은 국철을 집에 데려다주고 떠나는데요. 그냥 고맙다고 해. 뭐? 취직 바라고 너 도와준 거 아니야. 우리 다시 보지 말기. 국철은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준 그녀가 자꾸만 생각납니다. 차정은 아빠 복직시키고 동생 다시 병원에 입원시켜. 네, 도련님. 꼭 네 발로 찾아오게 될 거다. 그 시각 만옥의 비서 채령은 일제를 미행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잖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만옥은 곧장 현장으로 향하고 언니 늦어서 미안. 온다는 얘기 없었잖아. 제가 오니까 불편해요? 거기 경찰서죠? 간통 신고하려고요. 곧이어 일제가 자신의 병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기다리면 그 병원 자기 거 된대. 어떻게든 가져와야지. 잠깐만. 언니들. 누가 네 언니야? 내 앞에서 자기! 이러려고 내 언니랑 형부까지 죽였니? 무슨 말이야? 믿을 거 없어. 이제 곧 경찰들이 올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도 이제 끝장이야. 내가 지금 기자들한테 전화할 거거든. 안 돼!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목숨을 잃고 마는 만옥. 죽었어? 경찰이 올 거야. 결국 일제는 애인 황지수와 함께 아내의 죽음을 은폐하기로 하죠. 계세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경찰일 거야. 간통 신고하셨죠? 저희 남편을 오해를 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한편 다시 국철의 가사 도우미로 돌아온 정은. 나가 있어. 네, 도련님.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복직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가족 평생 은인이다. 싫다. 아빠하고 동생 때문에 다시 왔지만 이건 꼭 말해주고 싶었어. 두 사람이 어색한 재회를 하는 그때 문자 왔어. 확인해봐. 이모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서 바람 좀 쐬고 올 테니 찾지 마라. 가자. 만욱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그녀의 죽음을 숨기는 일제. 시신은 잘 처리했으면 범인이 잡힐 거다. 그럼 진짜 같은 가짜 범인. 만욱의 죽음을 모르는 국철은 정은을 위한 목걸이를 준비하죠. 선물이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건데. 너 가져. 특별한 의미 없는 거니까. 여기서 뭐해? 우편물 가져왔는데 읽어줄까? 자. 하지만 국철을 오해한 탓에 오히려 그에게 목걸이를 채워주는 정은. 이거 누가 골랐는지 너한테는 안 어울려. 버려. 자신과 안 어울린다는 말에 목걸이를 던져버리지만 저 성질머리. 결과적으로 정은이 목걸이를 가져가며 뿌듯해하는 국철입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누구세요? 네 부모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야? 질문이 좀 그렇다. 누구냐고 너! 의문의 남자가 국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안다며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우비 하나 가져다 놨거든. 원하는 게 뭐야? 한 2억 정도. 내 계좌번호도 적어놨으니까 돈 입금해. 알았지?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일제가 섭외한 전과자 고주태였죠. 20억 주지. 가서. 그는 미리 계획한 대로 수도병원 연구실에 잠입하고 들어왔어요. 냉동보관대 앞으로 가. 9, 7, 3, 5.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변종 바이러스를 꺼냅니다. MK2 변종 바이러스.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야. 과거 만욱이 백신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몰래 보관해두었던 것이었죠. 개발해도 못 팔아. 불법이라. 일제는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 국철을 죽일 계획이었고 놈이 도착했다. 국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연구실로 들어섭니다. 사물함에는 빨간 우비가 없는데? 주변을 찾아봐. 앞찾기를 이용해 바이러스가 담긴 용기를 부숴버리는 주태. 빨리 여기 빠져나가. 국철과 정은은 연구실에 갇혀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왜 다 꺼져 있지? 전화. 짜증나. 변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백신이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심해. 백신이 있어. 백신의 존재를 떠올린 국철은 정은에게 단 하나뿐인 백신을 투여하려 하지만 너부터 맞아.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넌 어떡할 건데? 나는 죽어. 주사기 어딨어? 정은은 그에게 백신을 주사한 뒤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정은아. 그녀 덕분에 목숨을 건진 국철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만
문제는 경비실장이 그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것. 병원 측에서 2군의 혈청을 뽑아 감염자들에게 투여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미개발 백신이라 그리고 일제의 계획대로 만욱의 시신도 발견되고 그동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종 후 별다른 주태가 일제 대신 만욱의 살인범으로 경찰에 자수하죠. 고마워 일제 씨. 잊어. 변수는 국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뿐이지만 왜 그랬니? 이모부? 왜 죽였어? 이미 그에게 주태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씌워두었죠. 나 아니야. 경찰 들어와 있어. 아니라니까.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널 죽이고 싶은 심정이야. 천하의 배륜아 자식. 내가 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로서도 생각지 못한 상대가 있었으니 백신을 빼내오려고 이중첩자 노릇까지 했어. 바로 누군가의 지시로 바이러스를 노리는 채령이었습니다. 아무튼 일제가 짜놓은 함정에 의해 국철은 일사천리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맞네. 구주태다. 앞도 못 보니까 지가 누구 손에 죽는지도 모를 거다. 그곳에 주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국철은 그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별이 18개. 이제부터 전쟁이다. 하지만 주태 역시 국철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 이국철을 죽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못 보는 장님이야. 방법은 많잖아. 네가 받기로 한 돈, 성공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야. 그는 국철에게 사고사로 위장한 죽음을 안겨주려 하는데 내 옆에 한 놈, 내 뒤에 넘어지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국철은 오히려 주태의 부하 한 명을 처리하고 몸 조심해라. 너 노린 거였어. 3840 복수 안 할래? 무슨 복수? 죄수 하나를 끌어들여 새로운 복수를 준비하죠. 화장실 가고 있어. 뛰어난 청력을 이용해 주태의 위치를 알아낸 국철. 그는 주태가 있는 변기 칸에 들어가는데 누가 죽는지 볼까? 아구야, 너 장난하냐? 눈이 먼 국철이 꾸민 방법은 바로 주태가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을 교도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얘가 이게 지가 혼자 지랄 몇 명. 그렇게 주태의 손발을 묶어놓은 그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요. 재판이 재밌어질 것 같아. 내가 살인을 사주했단 말이 거짓으로 판명될 거고. 네 마음대로 짓꾸려봐. 얼마 받기로 했어? 이런 일까지 시켰다면 나 같으면 최소 200억은 줄 텐데.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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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정은 지금까지 치사율 100%였던 MK2 변종 바이러스의 첫 번째 호전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국철의 혈청으로 상태가 호전된 그녀와 달리 주태는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상태였고 결국 그는 살기 위해서라도 국철에게 협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청인가 뭔가. 그거 네가 나눠주면은 누가 시켰어? 사주한 놈 누군지 밝혀. 변일제. 국철은 그제야 모든 원흉이 일제라는 사실과 네가 아는 거 그게 다야? 네 눈 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죠. 한편 처가를 몰살시킨 일제는 수도병원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고 병원 매각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절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사양합니다. 헐값에 병원을 매수하려던 도광은 일제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죠. 당신 지금 안 판다잖아. 한 실장 저 사람 데리고 나가 있어. 도광이 펼친 뒷공작이 오히려 약점으로 잡히게 된 것. 대도도그룹 장남이 살인 교사라. 네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것까지 다 작살날 거야. 아버지한테 뺨 맞기 싫으면 제대로 된 가격 다 갖춰서 나한테 다시 와. 병원의 운영권을 쥔 일제는 제값에 병원을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길 속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주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그가 목숨을 잃으며 국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 사라집니다. 그런 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일제. 이 국정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마. 믿어주겠다고? 너한테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어.
기운내라. 하지만 일제의 실체를 아는 국철에게는 그가 가증스러울 뿐이었죠. 국철은 곧장 담당 검사를 불러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지만 네 부모와 이모를 죽인 사람이 우리 변종발에 스퍼트린 사람도 이모부예요. 고지대한테 똑똑히 들었어요. 그 실험실 이모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 수사에 참고할게. 선배님, 일제는 이미 검사에게 손을 써둔 상태였죠. 선배님을 살인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증세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정신병동으로 이감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대로라면 국철은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모르는데 뭘 구하러 왔어? 간호사로 위장한 채령이 국철을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조력자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병원을 벗어나는 국철.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먼저 출발해. 이국철이 어디서? 방금 빨래를 수거해 갔는데.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해. 그가 사라졌음을 알게 된 일제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워지자 남자는 국철을 먼저 대피시키죠. 내 연락할 때까지 숨어 있어. 국철을 숨길 은신처는 바로 차이나타운. 지금 큰 길로 나가서 택시 잡고 인천 차이나타운 입구로 가자고 해. 하지만 국철은 택시를 잡다가 그만 일제의 차에 타버리고 맙니다. 차이나타운이요. 서둘러 일제를 쫓아가며 국철에게 위험을 알리는 채령. 그거 택시 아니야. 그건 일제차야. 그녀는 일제의 앞을 가로막지만 미처 국철을 태우지 못한 채 도망쳐버리고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국철은 다 끝났다 국철아. 뛰어내려봐. 복수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다 국철아. 일제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한강에 뛰어들죠. 시신을 찾아야 하질 않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찾아줄 거다. 일제는 그가 죽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국철뿐만이 아니었죠. 아빠? 호텔방 앞에 와 있다. 네? 일제의 내연녀인 지수의 아버지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인 황제만. 넌 좀 나가 있어. 그는 일제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죠. 다들 나가 있어. 화가 다 풀리셨습니다. 향 냄새도 가시기 전에 내 딸을 호텔로 불러내. 지수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앞길이 걱정되시는 거 아닙니까? 너이 자식. 근데 어쩌죠? 제 와이프 지수가 죽였는데 지수 살인자 안 만들려고 대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저 같은 놈 기가 막히시겠죠? 운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제만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버리죠. 한편 간신히 목숨을 건진 채 한강을 빠져나온 국철. 여기 사람이 있어. 죽은 거야? 안 죽었다. 그날 이후 5년 동안 국철은 복수만을 꿈꾸며 거지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미안합니다. 옥비서? 우연히 길을 지나던 채령과 마주치지만 옥채령? 나 국철이야. 수도 우리들은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는 국철을 모른 척하며 돌아섭니다. 길바닥 생활 5년차로 능숙하게 국어를 하는 국철. MK2 백신 열정 찾았습니다. 그는 남몰래 안구 수술비를 모으고 있었지만 상납을 받던 조폭들이 국철의 돈을 빼앗아 가죠. 도착했습니다, 형님. 야 이게 얼마야 이게? 제발 그럼 나한테 돌려줘. 내 구에 거기서 앵벌이 하면서 삥땅 치면 안 되지. 화가 난 국철은 방망이를 휘두르고 그 돈을 돈안 내놓으면 지들 다 죽고. 자신의 뛰어난 청력을 이용해 조폭들을 하나 둘 쓰러뜨립니다. 그는 돈을 챙겨 달아나지만
죽어도 못 죽어. 그래. 근처에 있던 순찰차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만신창이가 된 국철 앞에 채령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니? 보급비서? MK2 백신 그거 팔아. 국철의 피를 사겠다고 제안하는 그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진 지금처럼 매달 한 번씩 피를 뽑게 될 거야.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철의 피는 유일한 치료제나 다름없었죠. 차정원부터 찾아줘. 걔 좋아하니? 정원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 그 시각 일제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연락해놨으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의붓 아버지를 총으로 쏜 한 남자. 쏘지 마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야. 그의 정체는 바로 도도그룹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 도건우. 네 아버지가 누군지 들은 적 있니? 도도그룹 도충 회장이시다. 부적절한 관계가 탈도나서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졌지. 일제가 난데없이 그를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너에 대해서 알아봤다. 학업 성적이 꽤 좋더구나. 뒷바라진 내가 할 거다. 바로 도도그룹 회장 자리에 건우를 앉힌 뒤 자신은 비선 실세로 활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볼 만한 게임 아니니? 사실 표면적으로는 도충의 본처인 황 기자의 심부름을 위해서였지만요. 어느 설렁가를 배회하고 있을 겁니다. 수고했어요, 변서방. 염려 놓으십시오, 사모님. 한편 채령의 도움으로 안구 수술과 성형 수술을 받는 국철. 이제 이 국철은 세상에 없다. 그는 국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강기탄으로 개명. 그 누구도 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복수를 위한 칼을 갈며 미국에서 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한국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 그동안 일제는 제만의 사위로서 도도그룹 법무실장이 되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단 얘기야. 내 말 듣고 있어? 이에 기탄이 선택한 방법은 적의 본거지에 잠입하는 것.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바이러스 사건에서 살아남은 정은과 도충의 아들 건우도 서울로 모여듭니다.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민망한 첫 대면을 한 정은과 건우. 너 왜 화장실 문을 안 잠궈? 너 변태야? 이거 안 보이냐 이거? 네가 주인이야? 형무, 내 방 전기 나갔어. 야 수연아, 빨리 와봐. 세미장 물 안 나와. 잠깐의 소동을 뒤로하고 건우는 도도그룹 본사를 찾아가는데요. 그로서는 난생 처음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이었죠. 왜 말도 없이 한국에로 왔어? 엄마가 죽었어요. 많이 슬펐겠구나. 아, 이게 슬퍼해야 돼요? 누구든 네 정체를 알아서는 안 돼. 그냥 돌아갈까요? 네 입사원서 접수시킬 거다. 일제는 건우에게 미래전략사업부에 입사 지원서를 건네는데요. 내가 왜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랬지?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똑바로 들어! 그가 수석 합격을 하게 만든 뒤 도충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표해 후계자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었죠. 신입사원 필기시험 날 우연히 마주친 기탄과 정은. 시험 못 보면 다 끝이에요? 대체 어떡할 거냐? 차정은? 이봐요. 혹시 헤이 수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은은 오수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돈 내놔요. 10만 원. 아벨. 이상한 여자 많네.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같은 방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첫날부터 악연으로 얽히게 되는 지원자들. 뒤에 있는 사람이 많이 아픈가 봐요.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네요. 가장 먼저 문제를 푼 기탄과 건우는 서로 기싸움을 하다 1등을 놓쳐버립니다. 딱 봐도 저 자식 다 찍었어. 비가 많이 오네. 우산 없어요? 아니면 차 타는 데까지 나랑 같이. 그럼 같이 쓰지 뭐. 우리 아는 사이였나? 어차피 입사해서 동기되면 다 반말하잖아. 너 떨어지면 붙을 거야. 수석으로? 수석 자리는 양보 못하는데. 기탄이 건우와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채령은 제만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데요. 500억? 수도의료재단 매각 금액이야. 오히려 잘 됐어. 그 돈 되찾으면 30%는 나 주는 거다. 기탄의 복수를 위해 그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였죠. 내 딸이에요. 연갤러리 대표 옥채령이에요. 옥비서? 저 기억하시나 봐요? 아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정만옥 이사장님 밑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어요. 한편 사이가 좋지 않은 도충과 재만. 시간이 많은가 봅니다. 의원들 살생부에 왜 도도그룹에 들어갔냔 말입니다. 그는 처남이 얌전한 사냥개에 머물기를 바랐지만 대통령 노린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립니다. 공손하고 얌전하게 날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내가 처남을 그러라고 만들었어요. 야망이 가득한 재만은 결코 도충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국정감사 시작되면 무기명 채권 중 반은 도도그룹 주식으로 바꿔 일제는 그런 재만 옆에서 함께 도충을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누가 개고 말인지는 머리를 쳐들고 난 후에 가려져. 도도그룹에 지원하기 전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바를 했던 수연. 오늘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니야? 합격이야? 아이고 뭐 시험이야 또 보면 되지 뭐. 어? 됐어요. 내가 합격했다고요. 변호사 민병호는 수연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파이요? 그 시각 지원자 중 국정원 요원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광우. 때려잡을 방법은요? 오늘 면접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임원들은 요원을 가려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탈락입니다. 그렇게 지원자들은 전대미문의 면접을 보게 되죠. 애국자가 되고 싶다고 적었는데 기업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 경제가 탄탄해지고 그것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각자의 이유로 정체를 숨긴 이들이 있었고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찾아가 보려. 막 이렇게 복수하고 싶다 뭐. 어? 뭐 그런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기 필기시험 수석 합격자입니다. 그래요? 이는 수연도 마찬가지. 아버님이 어쩌다가 돌아가셨죠? 바이러스 누출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는 그녀로서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면인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진실. 어느덧 기탄의 차례. 독살 꼭 그렇게 될 거다 국철아. 1988년 7월생 거래적에 죽을 고빌람돼서 생년월일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간절히 바라던 꿈이 있었습니다. 도도그룹에 입사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실. 무사히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데에다 필기 시험까지 만점인 그에게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신입사원 연수원에 오는데요. 탈의실과 화장실, 목욕탕을 제외하곤 남녀 구분 없습니다. 연수원장은 바로 국정원 출신의 문태광이었습니다. 문태광 팀장이다. 혼육주임 모경신입니다. 태강 팀장님 국가정보원 출신이래요. 미래전략사업부, 속칭 미전사는 그룹의 더러운 일을 도맡은 그림자 요원이 있었고 그중 비서팀 안엔 최도, 즉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조직이 있지. 그것도 그냥 만들어주세요. 도움은 줘도 만들진 못해. 이들은 수석 합격자만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었죠. 첫째, 복종할 것. 둘째, 복종할 것. 셋째, 복종할 것. 강한 체력에서 강한 정신력이 나오고 강한 정신력이야말로 애사심의 기본임을 명심해라. 연수원의 테스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지원자는 바로 기탄. 이번에도 건우가 질 것 같습니다. 강기탄 탈락시켜야겠어. 일제는 건우를 앞지른 기탄을 탈락시킬 속셈이었고 기탄은 도청 기능이 있는 펜을 보며 누군가 손을 썼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들 동정 멈춰라. 스파이가 있다는 제보다. 가방 뒤져. 카메라가 장착된 도청기다. 제 볼펜 아닙니다. 특수장비야. 스파이들이 쓰는. 이놈 때릴 거야? 그렇게 기탄은 국정원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 소속이 어디야? 스파이는 분명 있습니다. 누군가 그걸 제 가방 안에 넣었으니까요. 돌연 자신의 소속을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요청합니다. 안기탄 휴대폰입니다. 그가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도그룹의 안주인 귀자. 우리 옥 대표 외사촌 통화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요. 누구? 나예요, 변서방. 강기탄, 그 친구 좀 잘 봐줘요. 나하고 아주 잘하는 사이야.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하시면 VIP. 이젠 실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마터면 유능한 놈 잃을 뻔했어. 그녀의 도움으로 기탄은 다시 연수원으로 복귀하죠. 일반적인 회사답지 않게 연수원의 커리큘럼에는 체력 단련이 있었고
수연은 이에 대해 화를 터뜨리는데요. 병 있냐? 무슨 대기업 연수가 있다야! 뒤에 태광이 있는 줄도 모르며 불만을 늘어놓던 수연은 나랑 같이 가서 훈육가님께 건의할 사람. 뭐가 불만이지? 룰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동기들과 강기타, 체력 단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이런 부당함을 이겨내는 힘, 애사심이고 충성심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충성을 보이는 기탄을 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조장들 뒤에서. 조장들은 뒤돌아서세요. 5명이 넘는 조는 오수연 양 뒤에 섭니다. 잘하는 요리가 뭐야? 라면? 진짜 자신 있는 거. 떡라면? 재료 갖고 장난쳤나?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최고입니다. 한편 일제는 건우에게 평가시험 답안지를 건네는데요. 내일 있을 평가시험 답안지다.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넌 쟤들하고 근본이 달라. 도덕으로 황태자가 될 몸이다. 수단과 방법은 내 몫이니까 넌 영광만 가져. 답안지를 본 건우는 기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수고했다. 너 좀 천재 같다.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알면서 함부로 난 막대하지 마. 네가 왕족해도 돼? 어? 약 먹을래? 약 타다 줄까? 나한테 찍히지 말라고. 이제부터 나도 1등 안 놓친다. 이후 두 사람의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련. 인정한다. 다시. 기탄의 반칙에 화가 난 건우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얘들 벌써 20점씩 주고 정신교육 시켜. 네, 원장님. 이번 특허 분쟁으로 우리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극동전자에서 항소를 한다고 보십니까? 연수생들의 마지막 과제는 극동그룹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다. 우리 쪽 연구소 직원이 100페이지짜리 비밀 문건을 극동전자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 문건이 증거로 작용할 경우 패소하게 된다. 특허 자료를 극동에 팔아넘긴 연구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사고 현장 CCTV도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 살인 아닙니까? 극동전자 쪽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도 상관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기탄은 부모님과 같은 방식의 사고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성적과 능력 순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도건우와 강기탄 어느 쪽에 걸린다. 강기탄에 걸겠습니다. 그래? 수연은 팀 미션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 억지로 건우와 한 팀이 되려 하죠. 야, 아직까지 팀도 없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네. 어?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네. 서로 오라고. 넌 가고 네가. 난 재수 없어서 못 있겠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너도 끼려고? 너 솔직히 여기 갈 데 없어서 온 거지? 그냥 보내자. 인원도 적당한데. 오수연까지면 콜. 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아? 완전 삼류대야? 왜 굳이 점수 깎아먹는 짓을 해? 네가 나가. 내가? 야 됐어. 니들끼리 잘해봐. 야 오수연. 우선 자료부터 찾자. 약이 오른 수연은 자료가 될 만한 책을 모조리 선점해버립니다.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데 뭐 문제 있어요? 야, 이거 특허 관련. 나부터 다 보거든. 그때 대출해가. 그 시각 도충의 집에 도착한 일제. 이길 자신 있지? 이기겠습니다. 그는 도도그룹의 중책을 맡고 있었지만 식사 안 했죠? 변서방 식사. 회장께서는 직원들하고는 겸상 안 하십니다, 사모님. 제 남편이에요. 나가 있겠습니다. 편히 식사들 하십시오. 정작 도충은 그를 일개 직원으로 취급했고 맞다르지게 정말. 망나니 후계자 광우까지 일제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나한테 먼저 기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변 실장님 뭐 있어요? 잘해봅시다, 변 실장. 한편 건우에게 뒷배가 있는지 떠보는 기탄. 알고 싶냐? 왕연이 뭐니 헛소리하지 말고. 도도그룹 회장님. 안 믿음 말고. 예? 어디냐 건우야? 그는 건우의 뒤에 일제가 있음을 직감하는데요. 우린 미전사 팀에 비밀 전략이 들어있다. 꼭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난 이길 자신 있다. 그대로만 보고서 제출하면 최고의 능력자로 인정받게 될 거다. 그의 직감대로 일제는 건우에게 이번 소송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회사 아이원의 소재를 알려주고, 이를 엿들은 기탄을 비롯해 국정원이 심어둔 연수생 성혜 역시 아이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도도전자에서 회사를 인수합병한다는 정보가 있긴 한데 그곳은 극동그룹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핵심 기술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이었고, 극동그룹 본사가 흔들리겠지. 아무래도 그 연구원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 도도그룹은 아이원을 인수해 극동그룹을 압박할 계획이었죠. 극동그룹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원의 사장이 매각을 거부하자 일제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만, 자네 보려고 일부러 와. 갑자기 재만이 나타나 일제를 도와주고, 보호구역으로 묶인 땅이 그거 풀어주면 되겠나? 그걸로 빚 갚고 땅판 돈으로 재개하고. 그것만 풀린다면야 왜 못 팔겠습니까? 일제는 마침내 아이원을 인수할 수 있게 되죠. 잊지 않겠습니다, 장인어른. 몇 년 안 남았다. 네가 장악해야 돼. 알겠습니다. 한편 병호의 사무실을 찾아간 수연. 놀래라. 그녀는 특허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 오승덕이 죽음을 위장했다고 생각했고, 오승덕 도도전자 무선사업부 기술과장. 변호사님, 최고. 같은 시각 기탄 역시 승덕이 죽은 곳에서 사고를 재현해 봅니다. 그 차는 브레이크 밟으라니까! 그 차는 브레이크 고장이었어.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 생각이 맞았어. 지금 뭐가 맞아? 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어. 죽은 척을 해야 했으니까. 그가 죽지 않았음을 깨달은 그때 누군가 기탄의 차를 박아버리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나와봐. 빨리 안 나와? 뒷목이야. 씨. 야 오수연, 나랑 똑같은 생각하니? 오승덕이 안 죽었다고 생각해? 설상가상 건우까지 현장에 나타납니다. 야, 오승덕 안 죽은 거 같지 않냐? 여기서 살아나오려면 수영을 꽤 잘해야겠는데? 연수생들은 승덕이 죽음을 위장했다는 추리에 확신을 가지지만, 오승덕이 살아있을 거라는 의심 미전사에서는 안 해봤을 것 같나? 미전사 직원들조차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잠수부들이 찬 수중시계야. 때마침 성혜가 승덕의 손목에서 수중시계를 찾아내고, 전문 다이버들도 5km 이상 못 간대. 사고 지점 반경 5km란 얘기네. 연수생들은 인근 CCTV를 찾아보는데 엄청 많네. 오승덕은 내가 잡는다. 건우와 기탄이 잠든 사이 수연은 공을 독차지하고자 CCTV 영상을 빼돌리죠. 만들 일어나지. 놈은 내가 잡을게. 회장은 어딨어? 우수연이 갖고 날랐네. 하지만 그의 차가 대포차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요. 박 형사가 직접 나선다니까 좋은 소식 오겠지. 운 좋게 경찰들이 대포차를 발견하고, 오수야, 대포차 잡았어. 걔 경찰서밖에 갈 데 없어. 경찰서로 향하던 수연은 우연히 동기들과 마주칩니다. 한 발 늦었다. 에휴, 불쌍한 것들. 그들은 경찰서로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승덕이 아닌 대포차의 주인 한철민이 있었죠. 저기 혹시 저 오승덕 알아요? 모르는데? 이름 한철민. 이거 지금 찍어봐요. 목공일을 오래 해서 다 다름 없어졌네. 차 판 사람 이 사람 맞아요? 아, 예, 맞아요. 결국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연수생들. 난 아무래도 여기 있어야겠어. 그런다고 오승덕 안 잡혀. 난 그냥 하던 거 제출하면 되는데 넌 어쩌냐?
이에 기타는 채령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도도그룹이 아이온 어떻게 인수할 건지 알아봐줘. 채령은 귀자를 만나 아이원에 관한 정보를 캐기 시작합니다. 아이원이란 회사를 인수한다면서요? 비밀인 거 알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용인 땅까지 풀어준다는데 뭘 도발한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몰라. 뛰어난 수완으로 아이원 사장과의 식사 자리를 따내는 채령. 이 자리 불편하세요? 실례합니다. 아이언 박상수 사장님 아니세요? 그런데요. 기타는 기자인 척 식사 자리에 끼고 무슨 일이세요? 저희 신문사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용인 보호구역 땅에 특혜를 준다. 그 땅 실소유주가 박 사장님이시죠? 사장은 정경유착의 정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았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식사. 아직 규제가 풀린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땅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도그룹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거든요. 사장이 다시 극동그룹 편에 붙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채령. 박 사장, 우리 계획대로 움직일 거야. 변일재나 도건은 볼만하겠네. 자기가 배신해놓고 황 의원한테 확인하진 않을 테니까. 곧이어 기타는 경찰서로 향하는데요. 죽지 마, 수연아. 수연이 어떻게든 단서를 찾겠다며 경찰서에 머물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기타는 그녀에게서 어릴 적 헤어진 정은을 떠올립니다. 만져봐도 되냐? 왜? 생긴 게 궁금해서. 싫은데? 못생겼지. 이래도 못생겼냐? 못생겼다는 말만 해봐. 이쁘다. 직계 처분 받을래? 나 좋아하냐? 오해하지 마. 한 번만 더 이 짓거리 하면 발가락으로 얼굴 뭉개버린다. 수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타는 철민에게 다가가는데요. 한철민 씨. 졸려요. 저희를 피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기타는 철민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단서를 발견하죠. 또 뭔데요? 알이 없네요. 무엇이에요? 볼수록 인상이 별로다. 이 사람이 지금 시비거나. 주무세요. 제출 마감 5분 전입니다. 어느덧 연수생들의 최종 순위가 공개되고 일제의 도움을 받은 건우가 당연하다는 듯 1위를 차지합니다. 건우의 수석 합격으로 연수원 일정을 마무리 지으려는 일제. 이 성적대로 8명만이 해외 연수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당락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태광이 최종 평가를 보류하는데요. 변일재 실장이 도건우한테 법무팀 전략을 미리 알려줬다고? 얼마 전 기탄이 건우의 부정 행각을 일러 바쳤기 때문이었죠. 법무팀 전략과 같을 거다. 최종 결정을 법원 판결이 난 이후로 미뤄주십시오. 태광으로서는 법무실장인 일제에게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말 그대로 실전 과제입니다. 결과를 보고 성적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최종 평가를 미룬 것은 낙하산인 일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작전은 낙하산 주제. 보란 듯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상대 노릇을 하고 있어. 단축하는 놈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 평소에 날 아주 고깝게 생각한 거지. 야야야 바쁠 때 안 바뀌니까. 진짜. 니들은 짐 안 싸냐? 우린 안 나가기로 했어. 끝까지 해봐야지. 한편 아이원 사장을 포섭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도충.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오늘 같은 날 왜 바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밥 한 끼 먹자고. 그는 식사 자리에 일제를 초대하는데요. 들었지? 이는 일제가 도충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죠. 도건우란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겸사겸사 건우의 능력을 어필하는 일제. 물건 하나 나왔나 봅니다. 그러게. 살성이 없어 보이는 게요. 묻지 않은 말은 하지 좀 마, 임마! 유일한 후계자인 광우가 무능한 덕분에 일제는 자신의 계획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승덕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던 기타는 그 지문 안 나오는 것 빼고는 신분조회 결과는 이상 없어. 오승동 목소리만 찾아도 확인이 가능한 건데. CCTV 영상 속에서 승덕의 목소리가 철민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씨, 내가 또 불렀잖아. 아, 정말. 오승덕하고 한철민 동일이 있는 것 같아요. 주소 좀 찍어주세요. 서둘러 승덕을 쫓아가는 연수생들. 야, 오승덕! 저기 위험해, 빨리 피해! 이거 조회보세요. 성의 활약으로 승덕을 잡아내는 사이 도도그룹과 극동그룹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기탄의 계략대로 아이원이 극동에 인수되고
뭐야? 여기 기사 떴어요. 극동그룹이 아이원을 인수했다고. 네, 아이원 극동그룹에 넘어갔어요. 네? 고작 사표 한 장 가지고 안 끝납니다. 알아들어! 이로써 기타는 일제의 허를 찌르지만 문제는 그가 미전사에 수석 합격을 해야 한다는 거. 기지국에 연락하면 통화 내역 뽑을 수 있죠. 뭐 좋은 방법 있어? 기타는 도도그룹의 승소를 위해 재판장에 승덕을 데려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가 오승덕입니다. 오승덕 휴대폰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승덕의 휴대폰에는 극동그룹 변호사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보고 측변에 가방을 여세요. 왜 오순덕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상담을 했을 뿐입니다. 도도그룹이 눈치챘어요. 지금 쫓기는 중입니다. 일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기록으로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죠. 그렇게 극동의 항소심이 기각되어 승리를 거두는 도도그룹. 그런데 정작 승덕은 문자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눈치인데요. 그 문자 제가 보냈습니다. 사실 기탄이 승덕의 휴대폰을 이용해 변호사의 답장을 유도한 것이었죠. 부산 지방으로 피신해 있어요. 우리가 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한 군데서 답신이 오더군요. 너 아주 대단하구나. 이 일로 기탄은 광우의 눈에 들게 되고 당장 정식 사원으로 입사시키세요. 해외 연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합격할 거 빤한데 뭐 그런 거 자신 있잖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일제는 그룹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일 좀 제대로 합시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오승덕을 잡아내는 전략, 변일재 실장님이 지시한 겁니다. 일제를 변호하며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기탄. 그럼 진작에 말씀을 하시던가. 사람 무한하게. 하지만 일제는 이런 호의로 사람을 믿을 만큼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죠.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라도 해줄까?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거야? 입사 면접 때 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도도그룹에 입사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꿈을 위해서 실장님이라면 제 청춘을 맡겨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해외 연수가 남아 있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이 흘러 기탄이 1등을 차지한 채 연수원의 국내 일정은 막을 내리고 해외 연수는 8등까지만 참가한다. 건우는 자신이 기탄에게 밀려났다는 사실에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혹시 강기탄이 도 회장을 만났나요? 실망하지 마라. 재밌어요, 오랜만에. 기대돼요. 지근지근 밟아버릴다. 며칠 후 상위 8명의 연수생들은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룸메이트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지금 각자 방에서 짐 풀고 곧바로 취침합니다. 본격적인 연수원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도그룹에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위조원료 합성약이요? 중국산 위조약이 시중에 풀려 도도제약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것. 어떤 놈들이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결책을 내려봐, 해결책을! 용의자는 위조업계의 유명 인사인 마이클 창이었고 하이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문태환한테 전화 넣어가지고 공조하라 그래. 알겠습니다, 회장. 그가 마침 연수생들이 있는 중국 하이난에 있었기에 연수생들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죠. 중국 실형 재벌로 급부상한 자. 중국 공안에서 여러 번 수사했지만 위조 공장 위치를 찾아내지 못해서 법관이 검거에 실패했어. 연수생들은 파티에 참석한다는 마이클에게 접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어때? 확 죽고 싶어. 게임 끝난 것 같다, 강기탄. 도저히 수연의 몰골을 지켜볼 수 없었던 기타는 그녀의 분장을 뜯어 고쳐주죠. 봐봐, 이런 게 드레스야. 그래도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뭐? 화장도 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 나 봐. 이제 좀 봐줄만 하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이클의 승부욕을 이용 마작으로 그를 이겨 접점을 만든 뒤 위조 공장을 알아내는 것이 미전사의 작전인데요. 각자 위치로. 마작에서 이기기 위해 카메라가 달린 넥타이 핀을 심으려는 성애. 하지만 마이클에게 메시지가 오는 바람에 기회는 수연에게로 넘어갑니다.
너무 예뻐요. 谢谢 What's your name? 오수연. Miss Suyo. Please relax. 그런데 마이클이 수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You don't fit with this kind of scene. 너 지금 수작거니? 2201. 자신의 호텔 방을 알려준 채 자리를 벗어납니다. Welcome, 수영.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이클의 방에 들어선 수연. 마이클은 그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데 마이클. 미안해요. You seem nervous when you were dancing too. 먼저 샤워할래요? 먼저 씻으세요. 저는 샴페인 마실게요. 넥타이 핀을 빼돌릴 절호의 순간 직원으로 변장한 건우와 기탄이 나타납니다. Who is it? 방을 잘못 찾았나 봐요. Okay. 임기응변으로 마이클의 시선을 돌린 수연은 곧장 넥타이 핀을 바꿔치게 하고 신호 잡혔습니다. 무슨 이어폰이야. 강기탄 동원한테 이거 착용하고 게임룸으로 가. 오늘은 떨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잠시 후 기탄과 건우가 마이클과 마작을 시작하죠. 뭡니까? 우리끼리 소개할까요? 강기탄입니다. 마이클 패 3통 3개, 일반 2개. 넥타이 핀에 달린 카메라로 마이클의 패를 모두 알 수 있었고 오 마이 갓. 시대! 내가 이 마작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인화! 마이클은 두 사람에게 연달아 패배하는데 문제는 승부욕에 불탄 그가 넥타이를 풀어버린 것. 진검승부로는 마이클 못 이길 텐데요. 이제 기탄과 건우는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마이클을 꺾어야 했죠. 그런데 이긴 것 같습니다. 대사몬! 0.03% 확률의 패로 기탄이 승리를 거머쥡니다. 행운의 여신이 제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기탄은 마이클과 다음 승부를 기약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건우의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는 일제가 건우에게 공을 몰아주려 하는 것. 여긴 우리 미전사 직원들이 맡을 테니까 인턴들 내일 한국으로 철수시켜. 남으려면 다 같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다. 미전사 직원들 집합시켜. This is Michael Chang. Please give me a call. 왔어요. 때마침 수연에게 마이클의 연락이 온 덕분에 기탄을 비롯한 연수생들이 다시 작전에 투입되죠. 수연, thanks for coming. 입 다물어라. 심 떨어진다. 수연이 마이클과 함께 있는 동안 이들의 뒤를 미행하는 건우와 기탄. 야 오수연 웃지 마. I never seen woman laugh so hard like you. 제가 웃음이 좀 많죠. Special. 애가 좀 진부하네. 야, 너 개수작이다. 그만 가죠. 네. Good. Sorry, business. 너 다른 속셈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위조섭에 위자도 꺼내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들은 마이클의 눈에 띄는 바람에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지만 닫기만 해봐. 지금 돌겠다. 연인으로 위장한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깁니다. 얼른 가요. 다 먹었어. 그러나 연인 행세 때문에 수연의 위치를 놓쳐버리고 왔다 왔어. How about we play another round tonight? 때마침 기탄에게 마이클의 연락이 오며 기탄이 작전을 주도하는데 위조 공장 위치 반드시 알아내야 돼. 알겠습니다. 돌연 건우가 마이클에게 연수생들의 정체를 폭로해버리죠. 오수연과 강기탄 도도그룹 스파이예요. Excuse me. 당신이 항상 하고 다니는 넥타이 핀 오수연이 바꿔치기 한 거죠. 이는 사실 기탄을 견제하기 위한 일제의 계략이었고 위조 공장을 찾는 건 건우 네가 해야지. 기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이클의 집으로 향합니다. 也不知道合不合您的口味。 하오. 집사가 건넨 와인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기탄. 都准备好了。 그는 온몸이 결박당한 채 감금당하고 You really think I'm stupid? How dare you put it on?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But le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그게
대체 뭐예요? Truth serum used to get confessions. 마이클은 기탄에게 자백 유도제를 주사해 배후에 도도그룹이 있음을 알아냅니다. What's your name? 기타. Who sent you here? 도도그룹. What's your purpose? 위조, 공작. What about a girl? 우리가 잘못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위기의 순간 기탄은 정은의 환청을 듣고 정신 좀 차려 이국철. 그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중국어를 외치자 마이클은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동료들의 정보를 마이클에게 넘긴 건우는 어때요? Thank you. I owe you one. 제 조건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Okay, deal. Partner. 순조롭게 마이클의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죠. 마이클한테 우릴 제보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란요. 건우가 공을 차지하자 그제야 일제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은 기탄. 미끼로 사용하셨군요. 최선의 전략이었죠. 위조 사건 제가 따낼 수 있었습니다. 조직보다도 개인의 성공이 더 중요한 인턴. 우린 미전사인 필요 없어.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탓에 기탄은 건우에게 분노를 쏟아내지만 나하고 수연이 죽을 뻔했어. 야 그만해 이러다 진짜 죽이겠어. 오히려 적반하장인 건우. 배신자 새끼. 배신? 믿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거 그게 진짜 배신이야. 나 안 믿잖아. 나도 너 안 믿고. 근데 무슨 배신? 순간이나마 그를 동료라고 생각했던 기탄은 복수를 다짐하며 자리를 벗어나죠. 나도 솔직히 궁금해. 현 실장님이 널 싸고 도는 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화가 나기는 수연도 마찬가지. 그녀는 분한 마음에 쉽게 잠을 잘 수 없었는데요.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인지 기탄은 그녀를 달래주고 안 자냐? 화딱지가 나서 잠이 안 와. 일로 와봐.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 네 덕분에 열 좀 식었네. 이명환, 네가 갖고 있어. 여기 내게 쓸 거야. 여자 맞네. 뭐? 그렇게 두 사람은 동료로서 우정을 쌓아갑니다. 한편 제만은 자신의 딸 지수를 출마시키고자 도충을 찾아가는데 사람 오셨습니까? 그곳에는 제만의 라이벌 황 의원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와야죠, 갖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신의 딸 도신영을 황 의원의 아들과 결혼시킬 생각인 도충. 미국에서 언제 교육을 했지? 장삼식이 저하고는 아주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이렇게까지 절 견제하셔야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십니까? 견제라는 표현 우리 사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천은 제가 합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이 일로 인해 제만과 도충의 사이가 틀어지고 저더러 공천 포기하라뇨. 서로 찰떡처럼 붙어 다녔던 귀자와 지수도 갈라서게 됩니다. 야구 조카 인생은 어떻게 돼도 알 바 아니란 말씀이네요?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인정해준 적 있어요?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채령은 수도병원 매각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는데요. 병원 매각 금액이 500억이야. 무기명 채권을 어디다 숨겼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녀가 나갈 지역구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최지혜를 포섭하기로 합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호스피스 봉사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지혜. 당신이 주는 거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문 앞에서 꺼지라고. 대체 언제 죽는 거나 편하게 줄게. 여긴 어쩐 일이시죠? 시간 좀 내주시죠. 황 의원님 따님이라면서요? 박 의원이 못다 이룬 꿈을 잇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 남편이 정말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의원님 죽음과 저 도도그룹 쪽 사람들 안 믿어요. 남편의 죽음에 도도그룹이 연루되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남몰래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시각 마이클의 위조약을 사들이려는 미전사 직원들. We have an appointment with Michael. 도건을 따라가 위조약 공장에서 약을 수거해 온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강기탄, 나와 함께 중국 공안들과 움직인다. 사실 이는 미전사 직원들을 잡아들이려는 마이클의 계략이었습니다. 함정이야, 들어오지 마! Are you 이재평? 내가 실수를 했군. 他是我的客人，别动他。 이는 기탄의 경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杜志言女
才是真正的间谍。告诉我这些的动机是？想对道士团报仇的我和你联手。 복수? 그가 도도그룹의 계획을 폭로했기에 건우를 비롯한 직원들이 체포된 것이었죠. 강기타인다! 강기타! 더러운 배신자. 너 나 믿었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把他们变成制造伪币的犯人。 마이클이 그들을 집회 위조범으로 만든 탓에 숙소에 있던 직원들도 체포되고 是从你们的房间里面搜出来的，给我找出来！ 이로 인해 도도그룹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두고만 보실 거예요? 변서방이 위패범으로 잡혀 있다잖아요. 미련한 놈. 미전사가 대체 뭐 하는 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떡하죠, 아버지? 책임자가 나한테 물으면 뭘 어쩌라고? 인턴 중에 강기탄이란 놈이 배신을 한 모양입니다. 강기탄이요? 임시 주청 소집해서 주지들부터 단속해. 예, 아버지. 마이클을 위기에서 구해준 기타는 그에게 동업을 제안하는데 나는 얻은 게 없잖아. 那个叫变异才的人想要见你，这样不是很好吗？不能相信那个人。刚刚好，变异才是能够验证他的最后机会。 기타는 자신과 일제의 대화를 마이클이 엿들으리라 예상하고 원하는 액수가 얼마야? 저 안에 분명 마이클이 있다. 그가 납득할 만한 핑계를 꾸며 속이기로 하죠. 당신 같으면 부모를 죽인 놈하고 돈 가지고 협상을 하겠어? 부모를 죽이다니. 강성국. 우리 아버지 성함이야. 8년 전 도도그룹에서 부당해고당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우리 엄마 법원 판결 이후에 자살을 하셨고 여기서는 위패범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면 네가 죽어야 끝난다 편일지. 走吧。 하지만 기탄의 대화를 엿듣고도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던 마이클. 对了，我想了一下，我觉得这个要求有点过分。 이에 기탄은 두 사람의 동업 여부를 주사위에 맡기고 想试试运气啊。 던져. 1. 짝수네. 행운의 여신은 기탄의 손을 들어줍니다. 合同都签了，我们喝一杯吧。 아 근데 니네 공장은 어디야? 我也不知道，因为随时会变。 이곳저곳을 누비는 선박안에 위조 공장을 차려두었던 마이클. 그동안 중국 공안조차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谁也不会找到这。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기탄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연에게 조력자를 알려줍니다. 공장 찾았대? 내가 준 명함 잘 가지고 있지. 위치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 찾아가. 기탄의 조력자는 다름 아닌 중국 공안 특수부 팀장. 마이클은 특수부대를 제압하며 탈출용 보트로 향하고 这个叛徒